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탄지로와 네리코가 서로 적대하는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일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5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네리코가 아카자와 함께 수련 후 무한열차에서 쿄조라 제이치를 혈기로 스카우트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신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것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시대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탄지로와 사네미는 상현의 습격을 받은 대장장의 마을로 황급히 들어갔는데 그곳에 들어서자 강력한 귀기가 두 개로 나누어져 있었고 혈기가 두 마리임을 알자 사네미는 어쩔 수 없이 한쪽은 네가 맡으라고 하며 뛰어갔죠. 그렇게 흩어져서 가던 중 탄지로가 맞닥뜨린 혈기는 바로 상현호 교코. 그는 잔인하게 대장장이들을 사륙하고 있었고 그 근처에는 속발에 갇힌 귀살대 검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일륜도로 만드는 대장장이들은 귀살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한 인적 자원이었기에 큰일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일륜도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이들은 모두 이 마을에 살았으며 여기서 대가 끊겨버리면 더 이상 일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죠. 탄지로는 속발을 일단 칼로 찢어낸 뒤 곧바로 교코에 덤벼들어 공격을 날렸고 교코와 탄지로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지로는 피해 호흡 상태가 되어 광전사 모드로 변했고 교코를 압박하기 시작했죠. 교코는 탄지로의 분노에 가득 찬 공격들을 보며 오히려 기뻐했는데 자신은 분노에 가득 찬 인간들을 도륙내어 그 분노를 절망으로 바꿔주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탄지로의 검술은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이성을 잃고 동작이 커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예리하고 정교한 빠른 공격이 가능했고 점차 교코를 힘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그러다 교코는 상처 입고 쓰러져 있는 근처의 대장장이들에게 독침 혈기술을 날렸고 탄지로가 그를 지키려다가 그 독침에 당하길 바랐습니다. 탄지로가 오기 전 하주 무이치로와 싸우고 있던 교코는 이런 방법을 활용해 무이치로의 몸을 마비시키고 속발에 가둬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탄지로는 나와의 싸움 중에 어디에 공격을 날리는 거냐며 대장장이 날아가는 독침을 무시한 채 곧바로 교코에 뛰어들며 교코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교코는 목이 날아가면서 뭐야, 이 녀석은 다른 인간을 구하기보단 그저 혈기만을 죽이려고 검사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탄지로는 그 뒤 곧바로 사네미가 있는 쪽으로 뛰어가 봤는데 멀리서부터 사네미의 피냄새가 가득했기에 사네미가 혈기에게 치명상을 입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어째선지 상대하고 있던 혈기가 비틀거리면서 맥을 못 추고 있었고 사네미는 온몸에 상처투성인 채로 웃으며 그 혈기를 베어내고 있었죠. 하지만 그 혈기는 목이 베어도 소멸하지 않는 상태. 사네미는 탄지로가 오자 이 근처에 아마도 이 녀석의 본체가 숨어있을 테니 그 녀석을 찾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탄지로는 그에 곧바로 한탱구의 본체를 찾아 나섰고 근처에서 비틀거리고 있던 한탱구의 본체를 발견, 그대로 한탱구의 목을 베어버렸죠. 탄지로는 상현 4정도나 되는 강한 혈기가 어째서 이렇게 맥을 못 추고 비틀거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이것으로 이 상황들이 전부 해결되었나 싶어 숨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다른 귀살대원들도 하나둘씩 이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살아있는 대장장이들이 있나 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멀리서부터 또 다른 소리가 들려 그곳에 가보니 그곳에는 상현삼 아카자가 귀살대원들을 상대하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지금껏 상대했던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가진 혈기. 탄지로는 아카자와 싸움에 합류를 하려고 했는데 멀리서 또 다른 귀기가 느껴졌고 그 귀기는 이전에 나타모산에서 느꼈던 네즈코의 귀기라는 걸 알았죠. 탄지로는 일단 아카자는 다른 귀살대원에게 맡겨두고 네즈코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곳에 다다르자 이미 네즈코는 사네미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었는데 사네미는 네즈코와 싸우다가 갑자기 자신의 팔뚝을 칼로 살짝 베어낸 뒤 피를 내어 네즈코 쪽으로 뿌렸죠. 그러자 네즈코는 갑자기 형기증이 나며 비틀거리기 시작했고 사네미는 씩 웃었습니다. 어때 만취한 기분이? 내 피는 희귀혈이라 혈기 녀석들은 이 냄새를 맡게 되면 취해버리지. 너를 꼭 만나고 싶었다. 네이코는 정신을 차리려고 머리를 흔들어 보고 했지만 여전히 사네미가 여러 명으로 보였고 사네미가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공격하자 몸 이곳저곳이 베이게 되었죠. 사네미는 이제 곧 목을 베어주겠다며 네즈코에게 다가갔고 네이코는 비틀거리면서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사네미는 그대로 뛰어가 바람의 호흡으로 네즈코의 방어선을 무너뜨렸고 네즈코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무방비 상태가 되었죠. 그러자 이제 끝이다 라고 하며 사네미가 칼을 휘둘렀는데 그 순간 탄지로가 칼로 사네미의 칼을 쳐낸 뒤 사네미를 막아섰습니다. 그러자 사네미는 호, 너 이 자식 뭐하는 짓이냐? 라고 했고 탄지로는 그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사네미는 비켜라, 혈기 녀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여야 하는 게 귀살대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분명 자신의 동생 네즈코가 혈기가 되었으니 퇴치를 해야 하는 게 맞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사내미에게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자 마음먹은 것처럼 되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게 사내미를 막아서게 되었죠. 탄지로는 사내미에게 내 동생에게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라고 말했고, 사내미는 일그러진 표정으로 너 이 자식, 내 동생을 죽일 때 언제고 자신의 동생을 죽이면 안 되겠다는 거냐? 라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반박할 말이 없었고 그저 죄송하다고, 하지만 역시나 내 동생을 죽게 놔둘 수는 없겠다고 했죠. 사내미는 그러자 오히려 잘 되었다고, 너는 더 이상 귀살대원의 자격이 없음이 증명이 되었으니 저 여자에게와 함께 너도 죽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람의 호흡을 사용해 탄지로를 공격한 사내미, 하지만 탄지로는 피해 호흡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사내미의 공격을 받아칠 수 있었고 오히려 우세한 부분까지 있는 상황이었죠. 사내미의 희귀혈은 혈기에게만 통한 상황이지만 탄지로의 희귀혈은 자신 자체를 강하게 만들었기에 인간과의 싸움에서도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내미의 다양한 전투 방식과 집념에는 쉽게 당할 수가 없었던 게, 사내미는 혈기에 대한 증오와 동시에 개냐의 원수를 갖기 위한 증오가 섞여 있었고, 탄지로는 사내미에게 일말의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에 신체 능력이 우세해졌다고 할지라도 시간이 갈수록 사내미에게 밀리는 상황이 되었죠. 사내미의 무지막지한 맹공격에 탄지로는 이곳저곳이 베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도 살해당하고 네이코 역시 잇따라 죽게 될 거란 생각이 드는 상황. 사내미가 탄지로를 향해 칼을 내리치러 하자 탄지로의 뒤에서 네이코가 뛰어나와 사내미의 칼날을 양팔로 막았고, 네이코의 팔이 베이는 순간 포켓을 시연해 사내미에게 거대한 물기를 쏟아냈습니다. 사내미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상태로 뒤로 빠졌고 네이코가 자신의 희귀혈에 대한 취기를 적응해버렸다는 걸 알았죠. 하지만 언제든 다시 취하게 만들면 그만이라면서 자신의 칼로 몸을 베어낸 후 피를 뿌리려고 했는데 네이코의 포켓이 사내미를 또다시 덮치자 사내미의 피냄새가 포켓에 빨려들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생한 탄지로가 빈틈이 생긴 사내미를 피해 호흡으로 몰아치기 시작했고 사내미의 한쪽 팔을 베어버렸죠. 사내미는 그의 뒤로 급히 후퇴를 했는데 그 후퇴한 지점에는 이미 네이코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대로 날카로운 손톱으로 사내미의 복부를 관통해버렸습니다. 사내미를 피토를 하며 쓰러져갔고 탄지로와 네이코는 눈이 마주친 후 한동안 정적이 흘러갔죠. 탄지로는 네즈코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주저하고 있었는데 네즈코가 먼저 탄지로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곳에는 강한 혈기들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대장의 마을이 함락되고 나면 사실상 귀살대는 몰락할 수밖에 없으니 지금이라도 귀살대를 그만두고 혈기가 되는 것이 어떠냐고 했죠. 탄지로는 그 말에 주위의 감각을 느껴보니 정말로 여러 혈기들의 기운이 느껴졌고 이대로 가다간 일륜도를 수거하지 못해 혈기 사냥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자신은 이미 귀살대의 규를 어긴 후 최고 계급 사내미를 살해했음에 더 이상 귀살대에 머물 수도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탄지로의 흔들리는 표정을 보자 네이코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귀살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부자님은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을 혈기로 만들어 인간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행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하는 거라고 했죠. 오빠는 모르겠지만 난 어릴 적부터 몸이 아파서 누리지 못한 게 너무나도 많았는데 혈기화되고 나서야 이렇게 마음껏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며 혈기화된 것에 일절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의 이런 기운찬 모습을 처음 봤기에 그것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고 네이코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모든 죄책감을 떠안고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했죠. 네이코는 탄지로에게 아카자에게 받은 무장의 피를 건네줬고 탄지로는 그 피를 마시게 되며 정신을 잃었습니다. 잠시 후 누르듯 탄지로, 그의 앞에는 네이코와 아카자 그리고 태초의 혈기인 무잔이 보였죠. 너무나도 강렬한 기기가 가진 무잔을 보고 위압감을 느끼며 경계를 했지만 네이코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면서 이분은 우리를 해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장장이 말해왔던 주들은 아카자와 상현이 도우마 상현을 코코시보가 와서 전부 처리를 했고 이제 귀살대는 모든 주들을 잃어 사실상 괴멸 상태와 다름없다고 했죠. 이제 이 세상을 혈기들의 세상으로 바꾸어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탄지로의 손을 잡는 네이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촉수가 탄지로의 몸을 꿰뚫었고 네이코가 그 촉수가 날아온 쪽을 보니 무잔이 촉수를 뻗은 상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이코는 무잔에게 이게 무슨 짓이냐고 소리쳤는데 무잔은 네이코에게도 촉수를 알려 몸을 꿰뚫었죠. 탄지로와 네이코는 몸이 꿰뚫리자 온몸이 마비가 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몸의 힘이 쭉쭉 빠져나감을 느꼈습니다. 무잔은 그동안 수고했다 네즈코,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넌 다른 혈기들과 다른 변이를 가진 혈기라는 걸 알았지. 넌 내 저주를 벗어난 혈기였으니까 말이야. 그런 너를 흡수하면 난 더욱 완벽한 혈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너와 피가 이어진 오빠가 있다는 걸 알았고 그 오빠 역시 혈기로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이 녀석 역시 내 피를 받고 혈기가 되었지만 곧바로 내 저주를 풀어낸 혈기가 되었군. 그럼 어디 한번 실험을 해볼까? 라고 하며 탄지로를 자신에게 끌어들여 흡수를 하기 시작했고 네이코는 안돼!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을 쳐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으며 탄지로가 무장에게 전부 흡수당한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무장은 탄지로 흡수 후 느껴진 몸의 변화
다른 혈기들을 집어삼켰을 때와는 다른 느낌의 이 남매는 확실히 특별하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대로 네즈코 역시 자신에게 끌어들여 흡수를 했습니다. 네즈코는 이 세상을 혈기의 세상으로 바꿔 모든 인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 한다 했던 건 거짓이었나요? 라고 묻자 무자는 순진하긴 나는 인간들과 혈기들이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걸 지켜보는 것이 훨씬 재밌는데? 라고 하며 웃었고, 네즈코는 지금껏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엄청난 분노와 함께 모든 것을 짜내 혈기술 폭발을 시전했고, 무자는 이따위 불따위로는 내 재생력에 통하지 않는다고 하며 그대로 네즈코를 집어삼켰죠. 그런데 네즈코를 집어삼키자 무자의 내장은 네즈코의 폭혈로 인해 계속해서 타버렸고, 무자는 고통스러워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자신의 재생력 때문에 완전히 타버리지도 않았고 네즈코의 폭혈을 완전히 소화시킬 수도 없었기에 무자는 끊임없는 고통에 그저 바닥에 쓰러져 꿈틀거리기만 했죠. 무자는 고통스러워하며 아카자와 도마에게 어떻게든 해보라고 했지만 그들은 무자의 세포 때문에 무자를 공격할 수가 없었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잔이 받고 있던 고통은 무잔과 연결된 모든 혈기들에게 두통으로 전해졌고, 혈기들은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버티다 못해 스스로 태양빛으로 나가 죽음을 선택했죠. 무잔은 삶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이대로 소멸할 수는 없다며 인간이 닿지 않는 어두운 동굴로 겨우들어가 네즈코의 무한한 폭혈을 소화해내고자 버텼고, 그야말로 영원의 시간 동안 온 내장이 타버리는 고통을 끊임없이 느끼는 말 그대로 지옥을 경험하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 시나리오를 기획할 때 탄지로와 네즈코의 대립이 주제였던 만큼 누구의 완벽한 승리도 없는 배드엔딩으로 전개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탄지로와 네즈코가 혈기되어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화시 전개도 가능했지만 한 번쯤 이런 개같이 멸망을 시켜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참한 결말이었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